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달여 시간이 흐르고 있고요. 벌써 두 달 20일이 넘게 흐르고 있죠. 대통령은 얼마나 고뇌에 찬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마음고생, 그 몸고생,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검사하면서 검찰총장 하면서 어떤 구치소나 많이 이끄는 시기 받고 기소도 씹어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 몸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들어가시면서 내가 계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도 내가 그냥 안위를 지키면서 그냥 시간 때우기 하다가 월급 받아 나가면 되지만 이렇게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지 않나. 또 그저 같은 시간을 그냥 이렇게 월급 받는 외에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또 이런 얘기들, 그죠? 또 많은 예산 삭감, 여기에서 정말 또 분노가 생기고 또 많은 사람을 탄핵을 해버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할 사람이 또 없었고 그런 거고요. 또한 뭡니까? 특히 이 방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안전과 또 관련되는 이 방위 산업, 뭐죠? 이런 거에 예산 삭감은 정말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거기다가 최재형, 그죠? 어떤 감사원장의 어떤 뭡니까? 탄핵. 그리고 아마 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의 탄핵, 이것이 아마 가장 뼈아팠을 거고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국무총 총리까지 와서 이 시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또 이창수 지검장이나 한덕수 총리 이런 분은 곧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당연히 또 최재형 또 뭡니까? 이런 그분은 뭡니까? 감사원장이죠. 곧 돌아와야 된다. 당연히 기각 처리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7.8기라는 말을 적었고요. 결국적으로 대통령실도 이제는 용산에 또 대통령도 뭡니까? 다시 대통령이 돌아오신다는 전제하에 이미 가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덕수 총리도 가동 시작했겠죠. 여러 가지 늘 해왔던 그대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원래는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준비하던 거를 이제 일요일로 당겨서 대통령실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좋은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국가 기능은 준비를 미리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또 한시가 또 나오죠. 여기 한덕수하고는 한시하고는 다른 한시겠죠. 한동훈이가 나오면서 책을 출판하면서 다시 기저귀를 펴면서 또 뭡니까? 숟가락을 좀 놓으려고 하고 있죠. 뭔가 좀 점정한 후에 차라리 정말 그 책 안에서도 미안하다 이런 고뇌를 좀 냈는 것 같은데요. 진짜 미안한 것 같으면 대통령이 뭡니까? 결재가 날 때까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라도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서는 미안하다 해놓고는 이미 나와서 설치되는 것은 도의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자는 뭡니까? 대통령이 그냥 탄핵이 인용이 된다 생각하고 스물스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책을 출판하면서 대부분 정치인들이 책을 출판하면서 기저귀를 펴거든요. 그것이 대부분 지금까지 흐름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이자도 단지 그런 흐름을 타지 않았나. 조국의 책 표현은 그쪽에서 같이 표현했다고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스트셀러니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한솥밥을 먹는 도의가 아니다. 그래서 정치는 참 비정한 현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여러 가지 또 팩터를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죠? 또 그 개헌이라든가 앞으로도 살림살이 이런 거요. 그죠? 그리고 깨끗한 대한민국, 법이 먼저인, 그죠? 법치국가의 대한민국. 그렇습니까? 누구나 살기 좋고 누구나 평등한 그런 대한민국을 앞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힘을 쏘겠다. 나머지 국내 정치에 현안은 국무총리실인데 많은 힘을 실어주겠다는 어떤 전체적 이런 뉘앙스고, 국민에게 참 따뜻해서 고맙고도 미안한 감정, 이런 것이 대부분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통령 때는 저는 분명히 좋은 이렇게 날이 오고 있고요.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대통령의 운기는 더욱더 좋아져서 권자로 분명히 돌아오신다, 이렇게 복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마흔 얘기가 좀 걸리는데요. 그래도 최상무 권한 대행의 대행이죠. 대행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탄핵을 시키면 시켰지, 내를 탄핵시켜라 안 한다는 이렇게 임명을 안 한다는 얘기도 한쪽에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또 그죠? 어차피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당할 때 그 마흔
얘기를 임명을 안 해서 탄핵을 당했으니까 한덕수 총리가 뭐 다시 마흔 얘기를 임명할 것은 뭐 아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마흔 얘기는 최상무 권한 대행이 절대 임명하지 않고 나가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그것을 받아서 절대 임명하리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인 일이 생기고요. 내일은 또 바로 이제 27일은 바로 힘내라 대한민국이란 있던 영화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화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3.1절에 바로 마로리의 공원과 그죠. 전국적으로 한남동이라든가 헌재라든가 강화문이라든가 여러 군데 그죠. 많이 전국적으로 아마 불꽃처럼 피오리다. 여기 사는 포항 얘기도 유동규 씨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전국 관광 곳이 꽃이 피겠다. 그저 물결이 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한동훈 이자도 정말 인간다운 면이 있으면 지금은 잠자코 있을 때다. 그자가 결국 부안에도 한 12명 안 일었으면 오늘의 탄핵이 이 시국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자가 뭡니까? 지금 대통령 직무 정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홍장원의 메모에 자기 이름이 올라있다 해서 그자가 부안해동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판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대한민국 혼란에 빠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도 봤지만 한 번 배신한 사람은 정치계에서는 다시 꼽히기는 힘듭니다. 영원히 낙인이 찍히는 거죠. 김무성, 유승민, 그죠? 한동훈 이런 체계로 내려오는데요. 그 사람들 어깨에는 항상 배신자의 낙인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국힘당에도 지금 많은 원망을 했죠. 그 사람들은 모래알입니다. 지금 이만큼 홍장원의 메모에 필적 감정이 나오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도 당 차원에서 어떤 대응도 제가 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만약 그랬다면 지금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대대적인 공격이 오지 않겠나 참 억울하고 한심하기도 하고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힘당 해체를 요구하고 다시 뭡니까? 우리 지도부를 전부 해체가 새로 짜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당원들 내에서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국힘당이 아니죠. 보수 우파 이쪽에 그저 고문 역할을 하시는 이인재 옛날 국회의원이죠. 옛날 대선도 나오셨죠. 이분이 또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해서 이분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얘기를 했는 것을 읽어드리면서 이 영상 마칠까 합니다. 이인재 고모님이 1시간이 넘는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의 통찰과 고뇌를 느낀다. 그리고 깊이 공감한다. 최후 진술 전 대부분 언론들이 대통령에게 현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다짐을 하라고 강요하다시피 했다. 의안이 벙벙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위해 힘겹게 투쟁하는 대통령의 할 소리가 아니었다. 비상계엄이 이미 위헌이다. 탄핵해야 한다. 내란이다. 야당이 그렇게 선동할 때 그 언론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진정한 언론이라면 공정하고 이성적인 자세로 정론을 폈어야 했다. 그러나 이 땅의 언론들은 대부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당의 선동에 한술 더 떠서 상납파를 불었다. 마치 이 사회가 지성이 사라진 황무지로 변해버릴 것 같았다. 나홀로 이상한 행성에 벌어진 기분이었다. 우리 국민이 위대하다. 처음 그 상납할 소리에 넘어졌던 민심이 다시 무섭게 일어서기 시작했다. 20, 30대 청년들로부터 추악한 선동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각성의 물결이 전 지역, 전 세대로 퍼져나갔다. 미심의 물결은 주권자의 함성이다. 얼토당토않는 논리와 오염된 증거를 앞세운 선동은 그 함성으로 인해 묻히게 될 것이다. 함부로 대통령에게 승복 운운을 하지 마라. 헌재 심판은 단심이다. 한번 결정되면 끝이다. 당사자가 불복하고 말고 할 방도가 없다. 언론들이 대통령에게 승복을 요구하는 것은 그러므로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분노한다. 당사자에게 불복의 방도가 없지만 국민은 다르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헌재 위에 군림하는 존재다. 헌재가 헌법 정신의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결정을 하면 헌재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헌재는 오직 헌법과 국민만 보고 결정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길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오동훈이 또 곽종근이 홍장원이 또 거기에 또 부안해동한 김병주 박선원이
또 그 이미 필적 감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박선의 필적이 그저 홍장원이 필제가 박선의 거다고 필적 감정도 나온 이 마당에 국힘당 차원에서 다시 한번 대대적인 공격과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 노선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힘당 당 차원에 또 지도부가 나서야 된다. 지금 또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또 오동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곽종근이 또 홍장원이 이런 자들 전부 다 처분을 또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같이 부추긴 박범계, 박선은이, 김병주 뭐 이런 자들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을 그에 계시니 하늘의 천벌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는 제대로 갈 것입니다. 건불 10년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권력도 배반한 권력은 영원히 낙인이 찍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배신한 자는 10번, 100번 또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곤쳐 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상담을 하고 철학을 해도 사람의 전성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절대 곤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많은 것을 대통령도 느꼈을 겁니다. 권자로 돌아왔으면 설 인간 안 설 인간 내 편인지 네 편인지 분명히 이번에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도 정치계에서 어떤 정치의 능력이 혼정 더 한 번 더 크게 업그레이드되는 7.8기의 어떤 계기를 경험하셨지 않을까. 예, 이제는 누가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설이라는 기자 몹설 인간인지 이번엔 정말 크게 느낄 것이라 봅니다. 대통령 고뇌가 정말 얼마나 컸겠습니까? 팔봉색 TV입니다.